안티에이징 화장품 성분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골든 스탠다드로 꼽는 성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을 꾸준히 발랐을 때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면서 굵은 주름과 미세주름이 유의미하게 개선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 제품 다음으로 가장 자신 있게 권하는 성분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하지만 욕심내서 듬뿍 발랐다가 다음날 얼굴이 붉어지고 각질이 막 허물처럼 벗겨지고 따가워서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보통 우리 피부세포는 28일 주기로 묵은 각질이 떨어지고 새 피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비타민 A의 일종인 레티놀이 피부 안에 들어가면 이 28일의 주기가 확 짧아지게 돼요. 묵은 각질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우수수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밑에 있던 연약한 새 피부가 일시적으로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붉어지고 따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흔하고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직 의사인 제가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분들도 이런 붉어짐이나 각질 부각 없이 아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레티놀 입문템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의사들이 집에서 레티놀 바를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기적의 루틴까지 전부 공개할게요. 광고 절대 아닙니다. 아참, 구독은 하셨나요? 첫 번째는 가격의 편견을 완벽하게 깨버린 본셉 레티놀 2500 아이유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죠. 레티놀은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굉장히 취약해서 제형을 안정시키는 기술력이 성분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단돈 5,000원이라는 가격에 이 정도의 안정성과 발림성을 구현해냈다는 건 의사인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제품은 레티놀 유도체 성분을 아주 순한 농도로 배합했기 때문에 레티놀을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극초보자 분들이나 피부가 얇아서 평소 기능성 화장품을 피하셨던 분들께 가장 완벽한 첫 단추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튜브 형태라서 양 조절도 쉽고 입구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도 잘 막아줘요.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까 목주름이 고민되는 부위에도 부담 없이 바르면서 피부의 적응력을 서서히 키워주기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민감성 피부와 트러블성 피부를 위한 최적의 배합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입니다. 레티놀을 쓰고 싶은데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거나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붉어지는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순수 레티놀 크림보다는 이렇게 수분 앰플 제형으로 나온 제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앰플의 가장 큰 장점은 각질 탈락을 돕는 레티놀에 피부를 진정시키는 시카, 즉 병풀 추출물 성분을 아주 똑똑하게 배합했다는 거예요. 자극은 시카 성분이 즉각적으로 눌러주고 레티놀 성분은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서 모공과 결을 촘촘하게 메워주는 원리입니다. 워터리한 제형이라서 바를 때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데일리로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문기를 지나서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고 싶을 때 넘어가는 코스알엑스 더 레티놀 0.1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순수 레티놀 0.1%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수치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피부 재생 주기를 앞당기는 데는 생초 보이게 이 0.1%도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순수 레티놀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외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특수 알루미늄 튜브 용기를 사용을 했어요. 판테놀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보습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잔주름이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피부 탄력이 훅 떨어진 게 느껴질 때 이 크림을 밤마다 꾸준히 사용해보세요. 다음날 아침 세안하실 때 손끝에 닿는 피부 결이 마치 깐 달걀처럼 매끄러진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 꼭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빛과 열에 약한 성분의 신선도를 끝까지 지켜야 효과도 100% 볼 수 있거든요. 현직 의사인 저도 집에서 직접 실천하는 절대 실패 없는 레티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레티놀은 무조건 밤에만 바르셔야 돼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째로 레티놀은 빛과 열에 굉장히 취약한 성분이에요. 낮에 바르고 외출해버리면 자외선에 의해서 성분이 금방 파괴되거나 변질되어 버려요. 둘째는 피부 보호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티놀은 피부 재생 주기
주기를 앞당겨서 묵은 각질을 탈락시키죠. 이때 새로 올라온 아기 피부는 자외선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낮에 발랐다가는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쉽게 화상을 입거나 색소 집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레티놀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밤 시간대에 발라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훨씬 더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밤새 레티놀이 열어준 길로 새 피부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낮 동안 외부 자극으로부터 방어막을 확실히 쳐주는 게 안티에이징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욕심버리기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얼굴 전체에 바르는 양이 면봉 머리 크기 혹은 작은 쌀알 한 톨 크기면 충분합니다. 이 적은 양을 이마, 양볼, 턱에 콕콕 찍어서 얇게 펴발라주세요. 처음 2주 동안은 매일 바르지 마시고 3일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바르면서 내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적응기를 반드시 가지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름하여 레티놀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은 분들도 이 순서만 지키면 다음날 광이 나실 거예요. 세안 후에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을 얼굴에 먼저 도톰하게 발라줍니다. 그 크림이 다 흡수된 뒤에 쌀알 크기의 레티놀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다시 한번 보습크림을 덧발라서 덮어주는 거예요. 크림과 크림 사이에 레티놀을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는 이 방법을 쓰시면 보습크림이 완충제 역할을 해서 피부 자극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레티놀의 효과는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레티놀 사용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주름을 싹 없애주겠다는 욕심으로 듬뿍 바르기보다 아주 적은 양으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바르다가 피부가 너무 따갑거나 빨갛게 달아오른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며칠간 보습제만 듬뿍 발라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입문템들과 샌드위치 기법으로 자극 없이 맑고 쫀쫀해지는 피부결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피부 타입에는 어떤 제품이 맞을지 혹은 바르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한 이원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